제가 성관이 토론회를 갔었는데 그 엄숙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좀 이렇게 밝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오늘 잠깐 실수를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후보자 양력을 좀 말씀해 드릴 거고요. 간단한 후보자 OX 퀴즈를 진행하고 후보자분들께서 2022년까지 금속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공약 PPT를 한번 할 겁니다. PPT를 5분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정석 부총장 8년이죠. 2010년부터 8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 2분씩 답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정치살롱에서 나온 주제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 주제별로 그 10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뽑아서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한 답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네, 이렇게 알차게 준비가 되고 있고 딱 한 가지 안에 가장 메인은 잘 사는 동천입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 생산도시 건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산 디지털라지가 있는 가산동부터 시작해갖고서 공급무대 이전 개발지, 그 다음에 유통상가에 이르는 실리콘밸리, 즉 G밸리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혁신을 해서 지금 행정에 디지털 혁신을 도입해서 한 겁니다. 복지, 교통 이런 모든 분야의 행정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되신 노인,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발달장애인, 위치 추적 서비스 같은 걸 해서 그분들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것에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매년 좋은 일자리를 1년에 1000개씩 창출하고 모든 일자리를 그러니까 임기 안에 10,000개 이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게 저희가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가상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가상 디지털 단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자율자동차, 스마트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 와이파이도 많이 도입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고 첨단 기술과 첨단 기술이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일들은 행정, 얼마만큼 잘된 행정을 할 것이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저는 여기서 시흥초 문일고를 졸업한 진짜 금천 사람입니다. 여기 살면서 늘 금천구는 서울 25개 중에서 가장 못 사는 구,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석 같은 가상 디지털 단지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여기서는 다른 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1단지는 구로구, 2, 3단지는 생단지가 금천구. 여태까지 저희는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모두 활용해서, 그리고 이 가상 디지털 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재 금천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가 환경이 일치되는, 그래서 이 밸리 로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개발되는 곳에는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굴뚝 있는 공장을 서울에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3D 프린팅 모든 분야들은 3D 프린팅 같은 경우 제가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은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여태까지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것을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맞춤형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의 혁신입니다.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저희는 방과 후 코딩 교육을 도입해서 아이들의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 현재 와 있는 미래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선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금천구청 1층에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체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갈 수 있는 것을 미래를 보여주고, 그 미래가 어떻게 자기에게 직업으로 다가오고, 그 직업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 직업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올 직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잘 사는 금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청정보 유성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시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아는 그 방탄소년단 얘기를 했는데요. 아침에 그 뉴스 보면서 제가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진짜 우리 그 꿈과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금천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은 우리 금천구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갈 데가 없다, 먹을 식상도 없다, 어디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저희가 미래형 혁신도시로 발전하려면 그동안 가져왔던 3대 혁신 과제, 3대 진짜 우리 최대의 지역 현안 과제,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일단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가 사실 금천형 도시공간 개설입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이 동서간 또 저기 독산동, 신운동 가면은 벨러가 우후 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다음에 또 우리 금화마을 우리 오유님 나오셨지만은 어떻게 그 마을 도시 공간들을 도시 재생들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보충행태계는 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사실은 또 우리 금천의 제일 중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금천구를 많이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나간다. 집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살기가 뭐 개발해서 좋아지지만 실제로 구성원들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개발, 공유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개발,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3대 혁신은 너무 이게 뭐 너무 잘하시는 문제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3대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참여,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냐, 우리 과제, 이런 것들 공유하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현장정책이라고 해서 선거운동 하면서 5가지 현장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금천정 역사 개발, 금천 ITBX 특정지구 지정, 미세먼지 대책, 그 다음에 요새 출산율 문제, 종합병 설립, 5가지 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산책로 사물함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제가 구청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운데 딱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진짜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시장 갔다가 또 어디 갔다 왔다 하시다가 물건 넣고 저기 넘어가서 한대천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생활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금천구청 역사, 그동안 사실은 상업성에 비춰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공공성과 주민 편의성을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사실 이제 군청군의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후보자 홍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간 균형 발전 문제. 자, 앞으로 20m 구청장이 한번 되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20m를 최대한 개발해서 나가려고 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리, 제일 중요한 일자리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과제입니다. 일단 과제만 제가 제출하고요.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청년 문제 생각하니까 청년 콜라보홀 이런 것도 구축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앞으로 진행되는 로드맵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금천 행정본부가 강구덕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천은 진짜 행정본부가 강구덕.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 또 말로만 번지르는 화강대 공약이 아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년의 의정 활동, 구의원 4년, 시의원 8년, 12년입니다. 물론 아까 소개하실 때 들었지만은 우리 12년 의정 활동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도의 공약, 이노베이션, 혁신 그러지 않습니까? 중에서도 교육. 교육하면은 제가 구의원 때부터 시의원 할 때까지 상당히 열정을 많이 쏟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드리는 거고요.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 또 금천 미래장기 기금 현재 32억인가요? 거기다가 플러스 100억 더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인터넷 수능 방송 무료화, 강남 인강으로 그러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주식회사. 일자리 주식을 설립해서 정말 일자리만큼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업 전문가, CEO 채용 헤드헌팅계 도입, 지벨리 일자리 담당관 편성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클린 금천. 클린 금천은 내용도 행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 쪽으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내용은 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추천한 문제. 우리 금천구청장 되면은 추천한 문제만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저 선대 구청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이라고 지적이 되는데요. 추천한 문제, 청소 문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접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근데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실제로 땅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떤 IT 기술을 이용한 주차장, 스마트 주차장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동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부심의 도시 금천, 도시 공간 재편성, 재활용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천의 이 도시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금천 발전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를 서울 서남권 관문도시를 잡았습니다. 서남권 관문도시를 하면은 석수역세권, 중앙철제상가, 시흥유통상가 이 큰 덩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 금천의 남은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작은 걸로는 무장의 숲길 연장, 화산 프로젝트, 만양천 업 프로젝트, 어르신 행복한 금천에서는 문화경은 어르신 행복 파우처, 이런 것들이 안전한 금천, 안전하려면은
범죄, 화재 안전해야 되겠죠. 또 우리 독산농구시장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특별위원회 설립,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약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약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약은 정말로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 또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공약이 진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정말로 와닿는 공약인지 아닌지를 좀 해보시고, 금당에서 너무 바닥만 기는 그런 공약이 아닌 떠있는 공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후보 1위를 선택하셔서 1분간의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질문을 받은 후보는 2분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안영배 후보님, 그 다음에 유성훈 후보님, 강구덕 후보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배 후보님 먼저 질문 주십시오. 유성훈 후보님 네, 얘기하세요. 병역을 마치지 않자마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 4학년 때 재적을 당했어요. 졸업을 82년도 재수해서 8학번인데요. 졸업은 94년도에 졸업했습니다. 12년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학생운동이 세갖고 4학년 때 재적 당하고 전공 당하다가 학생운동 과정에서 이제 교육을 맡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받는데 당시 대부터 12 정도 나와서 이제 시력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정도 그런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아마 눈 나쁘신 분 기업도 12 정도면은 어떠신지 알 겁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아이고 안경이 있죠. 네, 질문 1분 시간 드렸으니까 1분 동안 이용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류성훈 후보님이 한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영배 후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금천형 도시 발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 차선 총장님이 갖고 오셨던 교육과 복지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본 틀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게 이제 금천형 도시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천형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한 안 후보님의 구상과 생각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거는 일단은 지금은 아이들의 다가올 미래, 이미 와 있는 미래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험관과 교육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옛날 시대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생각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맨날 바라보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다음에 이미 와 있는 미래, 없어진 미래에 대한 직업,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 대체될 직업에 대한 공부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생각에는 그런 거보다는 기술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강구동 후보님 주시죠. 네, 저도 유성훈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82학번인데 14년대에 졸업했다. 그렇게 어려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금천 구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 구청장 경선 문제입니다. 시민 가산점 문제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서 결국에는 재경선까지 치렀습니다. 또 누구에나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첫 번째 판단이 잘 못됐으니까 다시 재경선을 시킨 게 아니냐
답을 묻고 싶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것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양식, 자질 이런 문제는 없는지 지금 어떤 말? 네, 하여튼 뭐 일단은 꼭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정책 경쟁 과정이 좀 묻혀지고 다른 것이 쟁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또 집권 여당의 금천구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당원 국민들이 요구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졸업을 제가 왜 늦게 했냐면요. 4년도에 끝나고 나서 한 3년 정도를 노동 현장에 투신을 했어요. 노동 현장에 지금 얘기하는 위장 취업도 조금 일부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87년 대투쟁까지 했고 그 외에 정당 활동을 하고 시작하면서 마지막 남은 12억 점 미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질문 오고 간 게 제 취향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고 뭔가 막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대놓고 못 물어보는 그런 질문. 예, 이런 거를 후보님들이 딱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물이 오르기면 한 번만 더 돌겠습니다. 예, 듣고 싶은 게 꼭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영배 후보님께서 또 한 분의 후보님께 질문 해주십시오. 강구덕 후보님께 강구덕 후보님인가? 네, 강구덕 후보님. 이렇게 순서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원래는 한 사람이 안영배 후보님이 네. 두 명분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쭉 돌아가다 보니까 이 순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안영배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제 좀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만만치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도 후보님이 계셨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정당 인기가 좋으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맞죠? 거의 동의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예, 저는 공천을 받는 사람이지 공천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제가 우리 후보들에게 같은 우리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에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제 부총장 후보를 꿈꾸는 사람인데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 하느냐. 공천 관계에서 누구를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는 건 아예 안 하겠다.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것들을 전파를 해서 무슨 무엇을 하니 뭐를 하니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봐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나는 그랬어요. 누가 저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받는다고 소문이 쫙 나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장님,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결정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강구들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힘이 없다는 거고 저는 철학이 있습니다. 최소한 해야 할 것, 해야하지 않을 것들은 반드시 선을 긋고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천에 관계된 것들은 제가 아예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단지 지금 우리 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을 꼭 네가 했다 내가 했다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보이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정당이 이 당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승호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구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후보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교육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엘리트 위주의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강보동 후보님이 갖고 계시는 철학과 금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이어나가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것일 거예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 있죠. 민노당,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한다니까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질문의 요지는 당의 어떤 정책이나 정체성, 방향하고 실질적으로 이 혁신교육이라든가 좀 진보된 그런 교육하고 어떤 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다르다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금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혁신교육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안전, 끝나는 이런 것들을 다 저 밑에 학교 밖 아이들 이런 애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쉬운 점이 지금까지 차선생님 다 했으니까 거의 다 웬만하면 수준이 올랐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금천구 교육은 그래도 이 정도 선에 올라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낙후돼 있다, 낮다,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금천구를 떠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안 듣게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화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접근해서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아이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달아 그냥 계속 발언하셔야 되네요. 이제 우리 후보님, 이제 마지막으로 강부동 후보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영배 후보님께 드려야 할 거죠? 네. 우리 안영배 후보님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이어서 일자리 창출 1만 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 1만 개가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몇 명 정도를 취업시킬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 학력신장 부분에는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하나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저희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1년에 2,000 몇백 개씩의 2,200, 300개씩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됩니다. 연을 합치면 4년 은근히 합치면 8,000개 가까이 되죠. 근데 그것들이 강부동 후보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들을 지금 저희 금천구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라든지 중장년층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실제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 3D 프린팅 같으면 방과후 교실에 3D 프린팅 강사를 하면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 교육 과정을 배워서 어린아이들한테 창조적인 3D 프린팅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연결돼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기업이 입주되면 대량으로 일자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 위원회도 만들고 일자리의 모든 것을 쏴서 경제 성장을 일자리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호자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일단 건설해서 왔는데 그 중에 일단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동안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님입니다. 여성 양성평등법 기본조례 만들어 주실 건가요? 라고 어떤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 양성평등법 기본조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가 있었습니다. 예, 만들겠습니다. 오늘 그러냐도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당원상의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가서 양성 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여성과 같이 가는 사회, 이거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고요. 기본 조례 반드시 만들어서 실현하겠습니다. 그게 잘 되면은 다음 선거에는 여기에 또 여성분도 좀 앉아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수 이렇게 박수 치는 겁니다. 갑자기 남성분들 표정이 같이 잘 사는 겁니다. 그죠? 같이 잘 사는 거 웃으세요. 잘 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유한국당 강구덕 후보님의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고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으신 사업이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라는 청소년 질문입니다. 예, 청소년 하면은 우리가 관심 밖으로 내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인데 어찌 보니까 이게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한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활동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예산이 구비로만 해야 할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조건 그때 예결위 부위원장이었으니까 또 압박을 했죠. 그래가지고 구비로 해야 할 사업을 11호, 20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뭐 체육회, 미디어 뭐 공간 이런 것들을 4계층, 지하까지 5계층이네요. 그걸 넣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졌다라는 게 제가 활동할 수 있던 거고요. 저는 이제 또 가산 중학교에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떤 미디어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도 없고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가 재정을 받아서 50억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게 잘 되면은 우리 금천구의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2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중학교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 예산 신청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큰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앞에 청소년분들이 계신데 좋은 환경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산중학교는 뮤지컬 스쿨이 그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바른미래당의 안영배 후보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개 중에 하나 골랐고요.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만들겠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어제 뭐 주민주권, 주민자치 많이 나오고 또 시민단체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해야지 견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짧고 간결한 답변으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강구동 후보님부터 네. 순서가 돌아가면 되고요. 강구동 후보님, 안영배 후보님, 유성훈 후보님 이렇게 순으로 돌아가고 2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강구동 후보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1등이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금천이 주최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좀 준비 좀 잘할 건데 준비 좀 덜했다는 아쉬운 마음에서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구청장이라는 게
참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껴봅니다. 이 선거 과정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공약 마찬가지고 또 선거 캠프 움직이는 것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구의원 2번, 시의원 1번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을 다 했고 준비도 해봤고 대통령 선거 뭐 다 해봤는데 다 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고요. 공약 부분에서는 다 해주면 좋고 다 해드리면 좋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에서 도시계획관리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교육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이 있다는 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준비되고 차분하게 계획된 사람, 또 우리 금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또 금천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해야 우리 금천 구민들이 정말로 와닿고 그죠?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야 빌공짜 공약, 또 정치인들은 늘 말로만 해 하는 그런 인식들을 부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주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힘내시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성훈 후보님 안영배 후보님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안영배 후보님 인사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근데 많이 사실 떨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잘 사는 금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느꼈던 거는 금천구는 늘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도 집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또 아들 둘이 있는데 군인 아들, 또 취업 준비생이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 저도 또 놀아도 봤거든요. 놀아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경제는 살아난다. 그런데 잘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그러면 금천은 고급도시가 될 것이다. 강남이나 분당처럼, 목동처럼, 여의도처럼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생산 도시를 만들면 민간 차원에서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파트를 먼저 지으면 내내 거기서 머무를 것입니다. 저는 잘 사는 금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믿음 가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일해달라고 큰 박수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후보님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거라는데요.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공간보다 더 넓은 우리 구청 12층 강당에서 한번 합시다.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바란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법과 제도는 아직 정부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수준입니다. 너무나 우리 재정권, 입법권, 해결해야 될 과제, 개헌도 사실 국회에서 무산됐죠. 하지만 우리 여기서 이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 열기와 에너지를 모아서 7기 지방정부 차기 구청장이 누가 되든 열심히 준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준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한 말씀 하십니다. 제발 좀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라. 현장에서 좀 얼굴 좀 보자. 구청장 되면은 왜 얼굴을 못 보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진짜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답이 있다. 저는 제 철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지원하고 또
서로 스스로 어깨 걸고 모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금천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입니다. 아까 OS 퀴즈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동네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이 금천구에서 앞으로도 100년이고 더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세 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 세 분은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맞서주실 일꾼들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 꼭 손 잡으시고요. 예, 친해지셔야 됩니다. 친해지길 바래 하면서 자.